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공포처로 변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언론인, 정치인 무분별하게 지금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TV조선 기자, 이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 조사를 비판한 TV조선 기자의 통신조회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이것. 자, 지금 TV조선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동아일보, 뉴시스, 연합뉴스, 아무튼 언론사 기자들 수십 명이 지금 이처럼 비슷하게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TV조선 기자는 어머니, 동생까지도 불법으로 보이는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판하는 성명을 내곤 했지만 생각보다 화력이 약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법사위 위원들은 법사위를 소집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가 무산된 뒤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로 몰려갔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지만 이런 문재인 정권의 독재 행태는 눈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언론 자유, 정치의 자유가 탄압받는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인권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이런 것들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독재로 흐르는 것을 야당이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공포처로 변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의도는 공수처, 공포처, 문재인 정권의 이 극악무도한 독재 의혹으로 들끓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공수처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가 야당 의원 7명을 비롯해서 현직 언론인의 가족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에 대해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존폐를 검토한다. 공수처를 폐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통신조회를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최근 당 내용 사태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대표 이제 좀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고 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해서 공격하고 장재훈이 윤핵관이다 이런 거 이제 좀 멈추고 이렇게 큰 사태가 터졌는데 이준석은 이런 데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제1야당 대표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수처가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원 숫자만 7명인데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다.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수처의 폭주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지금 윤석열의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있는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선대위에 있습니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들어가 있는 총괄상황본부에 있는 금태섭 실장, 민주당 현역 의원 시절에 공개적으로 공수처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OECD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룡기관이다. 자, 이런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려타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통과시킨 문재인 정권이 저희가 뭐겠습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대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장 등을 정권에 유리한 사람으로 인사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범죄 수사를 받지 않도록 편안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샀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만 때려잡겠다는 것인지 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증도 없이 피해자로 입건하고 지금 뭐 긴급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했다가 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가 필요하겠습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이런 기구는 없습니다.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공수처가 마치 공포처처럼 변질하고 있다. 이 표현 참 좋습니다. 공수처가 공포처처럼 변질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한답시고 기자가족 의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사하는 무소불위를 자행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박성민, 서일준, 윤한홍, 이양수, 조수진,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숫자는 7명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언론인, 야당 정치인, 민간인만 해도 오늘까지 70명이 넘는다. 박범계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했습니다.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욱 처장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아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운 기구입니다. 빨리 정권 교체를 해서 공수처부터 이걸 하려면 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공수처를 없애버려야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